안녕하세요. 모든 화학 반응에는 끝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그런데 반응이 이제 됐다 하고 멈추는 그 순간 대체 누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재료 연력학 입문 11장을 딱 펼쳐서요. 바로 그 비밀 신호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반응이 그냥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화학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멈춤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화학 반응의 방향과 또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일종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반응의 근본적인 추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결정권자의 이름이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자연의 모든 건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을 언덕 꼭대기에 두면 저절로 가장 낮은 골짜기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내려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깁스 자유에너지가 바로 그 에너지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재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평형이라는 게 반응이 완전히 끝나서 생성물만 100%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해서 반응물만 100%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열을 내뿜으면서 안정되려는 힘, 이게 바로 엔탈피고요. 또 동시에 점점 더 어지러워지려는 힘, 이게 엔트로피거든요.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딱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걸 바로 타협점이라고 표현한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화학 평형이란 건 결국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찾으려고 자연이 아주 현명하게 타협을 본 결과인 거죠. 이 타협이라는 키워드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타협점이라는 개념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깁스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그 에너지 골짜기의 맨 바닥에 딱 도착했을 때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점에서는 앞으로 가도 에너지가 높아지고 뒤로 가도 에너지가 높아져요.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즉 추진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평형점이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숫자로 딱 알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평형상수라는 걸 씁니다. 특히 기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우리가 kp라는 값을 사용하는데요. 이 kp가 뭐냐면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알려주는 일종의 족보나 규칙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KP 값을 해석하는 건 아주 쉬워요. 만약 KP가 엄청 크다? 그러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즉 생성물 쪽으로 확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KP가 엄청 작다? 그러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반응물이 대부분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요.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교재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기체 혼합물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특히 재료공학에서는요, 이 두 가지 혼합 기체의 평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물, 수소 혼합물이랑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혼합물인데요. 이 두 녀석이 고온 공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바로 이 기체들의 평형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거든요. 이걸로 뭘 아니면요, 예를 들어 철강을 만들 때 쇠가 녹쓰는, 즉 원치 않는 산화를 막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광석에서 산소를 똑 떼어내서 순수한 금속만 뽑아내는 그런 환원 공정을 기가 막히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평형이라는 게요, 한번 정해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균형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평양은 일종의 시소 같은 거라서요, 외부 조건을 살짝만 바꿔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공학자들이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평형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온도와 압력입니다. 근데 이 둘이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온도를 바꾸면요. 아까 말한 그 규칙집, 즉 KP 값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규칙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압력을 바꾸면요. 규칙집인 KP는 그대로인데 그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분들의 비율만 바뀌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 더 정돈되는지 무질서해지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요. 그 반응의 운명을 거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규칙은요. 마치 어떤 조건에서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지 아닐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예언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도대체 이 평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과학자나 엔지니어에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학 평형에 대한 이해는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어려운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사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가장 뿌리가 되는 핵심 중의 핵심 지식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는 훨씬 덜 쓰면서 불순물은 거의 없는 그런 혁신적인 산업용 용광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지점에서 화학평형이라는 이론은 빛나는 혁신이 됩니다.